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김하준입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2023년 처음 만나 뵙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준이에요.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좋은 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주말 방송하면서 늦은 시간에 시간이 변경돼서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이 조금 바뀌었었는데 올해도 역시 토요일 저녁 10시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교양, 문화, 또 자기개발, 고전 가리지 않고 명작만을 엄선해서 올해도 변함없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총 52주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내 인생 명작에서는 52권의 책을 소개해드리는 셈인데요. 이 52권의 책이 모여서 내 인생의 명작을 만들고 그 책들의 그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또 책의 교훈, 지혜 이런 울타리를 방패 삼아 오늘도 이렇게 우리는 하루를 버티고 또 다음 주, 다음 달도 좋은 책을 자양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올 한 해도 좋은 책과 여러분 제가 또 열심히 책 읽고 소개하는 명작 책방 명작 책방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서점 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명작 책방지기 사무원 직장인 최선을 다해서 좋은 책을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임무를 진짜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에는 원하는 모든 일 이루시고요. 아프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정말 더 많이 작년보다 행복하게 그렇게 살길 기원합니다.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 밤 너무 신나고 근사해요. 내 마음에도 생전 처음 보는 환한 달이 떠오르고 산 아래 작은 마을이 그려집니다. 간절한 이 그리움들을 사무쳐오는 이 연정들을 달빛에 실어 당신께 보냅니다. 세상에 강변에 달빛이 곱다고 전화를 다 주시다니요. 흐르는 물 어디쯤 눈부시게 부서지는 소리 문득 들려옵니다. 네, 김용택 시인의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라는 시였습니다. 왠지 오늘 이 밤 그리고 올 한 해 아쉽게 보내야 하는 이 밤, 이 시가 떠오르네요. 달이 뜨면 생각나는 사람, 저 하늘 높이 떠있는 달을 보며 전화할 사람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그 전화를 받는 사람 역시 행복한 사람이겠죠. 달이 떴다고 전화를 하고 꽃이 피었다고 연락을 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이 밤 지나고 곧 새해가 밝으면 우리도 연락할 사람, 고마운 사람에게 연락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새해가 밝으니까 해가 너무 높게 떠서 아름답게 떠서 전화를 했다고 말이죠.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먼저 연락하고 안부 묻고 이런 거 잘 못하는 게 사실이죠. 매일 보는 사람만 보고 또 만나는 사람만 만나다 보면 우리를 지금까지 오게 한 이 고맙고 추억을 공유한 사람들과의 기억도 희미해져 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밤 이 밤이 지나면 이 밤도 그리 늦은 건 아닐 겁니다. 김용택 시인의 이 식구처럼 간절한 이 그리움들을 사무쳐오는 이 연정들을 달빛에 실어 누군가에게 보내도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 좀 길어요. 나이 들수록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행동. 네, 이게 주제입니다. 연말에 한 해를 반성하고 뒤돌아보고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무엇이 좋았고 뭐가 후회됐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고 또 어떤 걸 더 열심히 해야 될지 말이죠. 사실 직장 다니는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회사에서는 분기평가, 개인별 고과, 연말정산, 매출, 주간 목표, 월간 목표 이렇게 세분화해서 보완점과 개선점 또 나아갈 방향들을 이렇게 결산하는데 개인의 삶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또 그 실패가 반복돼도 그냥 넘어가고 몸이 아프고 운동을 할 시간이 없고 살이 찌고 집을 수리해야 되고 이사가고 이런 문제들도 바로바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출근해서 일하는데 급급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인의 삶이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삶이 그렇겠죠.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또 반면에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오늘은 각각 3가지씩의 주제로 이야기 나눌까 하는데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3가지,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 3가지, 나이 먹으면서 우리가 피해야 되는 행동,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 무엇이 있을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3년에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피하고 반드시 해야 될 행동은 반복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해요. 회사에 출근해서 치열하게 회의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밤낮 없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개인적인 삶도 주체적으로 변화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나이 들수록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그 행동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먼저 이제 한 가지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첫 번째, 개똥 철학. 요즘은 꼰대이 시대라고들 하죠. 나이 먹고 야, 나 때는 말이야. 네, 이런 말 반복하면서 훈수 두고 또 젊고 패기 있고 인터넷 각종 새로운 정보와 문화 컨텐츠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창의력으로 똘똘 뭉친 우리 MZ세대, 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철학을 강요하죠. 나 때는 컴퓨터 없이도 그 많은 일을 했고, 나 때는 걸어서 다 했고, 하루에 얼마나 일을 했고, 이 돈으로 얼마를 살았고, 어떤 일을 했고.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 고생 안 한다 그러는데, 쉽고 편한 것만 한다 그러는데, 그 젊은 세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정말 똑똑하고 현명하고 또 많은 경험을 한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책이나 논리적인 대결에서도 밀리지 않을 만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정작 나 때는 말이야 했던 그 본인은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 기술, 능력 이런 변화를 하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또 오래전 방식을 고집해서 업무 능력, 효율 막 떨어지는데도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하진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 능력, 나만의 환경, 또 거기에서 얻은 방식이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경험을 보편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나 어릴 때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공부를 했는데 너희는 편한 환경에서 왜 공부를 하지 않느냐. 또 특히 이제 군대 같은 경우에 예전에 2년, 3년 갔다 왔죠. 봉급이 또 한 10,000원, 20,000원 이랬었던 것 같아요. 30,000원 지금은 1년 남짓 군 생활하면서 50만원, 60만원, 심지어 100만원 넘게 받는다는데요, 이제. 또 전화기 사용하죠. 머리 길죠. 네. 20, 30년 전 또 이민원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한인사회 이렇게 성장된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예전에는 육개장 한 그릇 사 먹으려고 1시간을 가서 줄을 서서 한국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지금은 어딜 가도 한국 식당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 때는 이걸 연발하면서 정작 새로운 환경 변화를 거부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나의 종교적 신념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투표를 누군가에게 독려하는 건 어떨까요? 아무리 고집불통 독단적인 사람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먹으라고 하진 않죠. 그냥 본인이 그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될 겁니다. 수십 년간 체득돼서 앞으로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본인만의 종교적인 신념, 정치적인 철학, 사회를 바라보는 눈,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내세우거나 강요하는 그런 자기만의 고유한 영역임을 자기의 철학인 양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개똥 철학이라고 하죠. 이 개똥 철학은 나이 먹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서 첫 번째로 두었습니다. 나이 먹고 편안하게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조화롭게 살고 싶으신 분이라면 나의 개똥 철학은 강아지 산책시킬 때 그 비닐 있죠? 그 영어로 put bags for dog이라고 하는데 그 응가 비닐백이라고 하죠. 그 개똥 철학은 그 비닐백에 넣으시고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이야기와 고민을 들어주는 2023년형 산타 아저씨 아줌마로 여러분들 우리 한번 거듭나 보는 게 어떨까요? 네, 나이 들수록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두 번째입니다. 나의 재산을 공개하는 것. 나의 재산을 공개할 때는 장차관에 들어가서 청문회 들어가기 전까진 가족에게도 비밀. 네, 위험합니다. 내가 모아놓은 돈이 몇십만 불이 있는데 하는 말을 하는 순간 이제 그 몇십만 불은 만인의 돈이 되죠. 100만 불이 있던 10만 불이 있던 만 불이 있던 우리 주위 사람들을 보면 돈이 많은 사람이건 뭐 궁핍하게 사는 사람이건 어떤 누구나 이 돈에 쫓기는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월급을 많이 받던 또 많이 벌어놨던 돈은 늘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자영업을 크게 하고 뭐 월급을 많이 받아도 늘 돈은 부족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쓰임도 많아지고 또 통도 커지겠죠. 집도 커지고 차도 커지고 그런데 지출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돈을 또 끌어다 쓰게 마련이고요. 그래서 가까운 사이라도 내가 적금 만기가 된다거나 다음 달에 갯돈을 받는다거나 뭐 어디서 뭐 어떤 수익이 났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돈은 날개가 달린 듯 이리저리 소식을 전하다가 결국엔 본인 주머니를 떠나서 더 안전한 곳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나의 재산을 밝히는 거는요, 회계사나 펀드 매니저, 은행 자산관리사를 제외하고는 가까운 가족과도 완전히 오픈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맛있는 게 있다? 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 맛있는 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닌 게 되는 것처럼 돈도 날개를 달고 더 안전한 곳으로 보금자리를 찾아 떠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네, 나이 들수록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세 번째, 다른 이의 비밀. 말 그대로 비밀은 비밀이죠? 가장 무서운 말이 야 근데 이거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이 말이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야 근데 이거 진짜 말하면 안 되는데 말이야. 야 근데 이거 다른 사람한테 진짜 절대 말하면 안 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근데 그 말 듣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은요. 그 비밀이라는 사실이 나 제외하고도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은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야, 이거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은 너만 알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나랑 그 친구 말고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오해와 억측이 시작되죠. 네가 말이냐? 내가 말이냐? 이렇게요. 세상 사람들이 비밀 말하기를 얼마나 좋아하냐면은요. 심지어 그 비밀을 공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진짜 친구가 되었다고 믿거나 진짜 찐 동료가 되었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진탕 마시고 서로에 대한 비밀을 공유한 이 두 친구는 평생 둘도 없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은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가 환경과 생각이 바뀌게 되면 각자 서로가 치명적인 각자의 비밀을 간직한 채 멀어지거나 아니면 적으로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제3자의 비밀을 공유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결국 상황이 바뀌어서 그 3자의 비밀이 그것이 사실 우리가 아는 그런 게 아닌 게 되었고 그 제3자의 비밀을 나에게 이야기했던 그 친구가 그 친구의 자질을 또 의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직장 내 상사에 대한 비밀 또 이런 것들 뭐 동료에 대한 이 검증되지 않은 비밀을 우리는 루머라고 하죠. 각종 루머와 억측에 회사 내에서는 정말 소문잔치, 소문 파티가 열리고 있는데 막상 그 겉으로 보면 하루는 잠잠합니다. 또 술을 못 먹고 비밀을 공유한 적도 없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국 그 사람이 승진하고 그 사람이 기회를 얻고 능력 발휘를 더 쉽게 합니다. 남자들 보통 술 한잔 하면서 친구 되고 일 얘기하고 사업 얘기하면서 인맥을 넓힌다고 하는데 그런데 막상 어느 분야에서나 최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비밀도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또 공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 그 성공의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위치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비밀은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간직하는 겁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나이 들수록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3가지 또 반드시 해야 할 행동 3가지 이게 좀 길지만 주제입니다. 내 인생의 명작 1부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나의 개똥 철학, 둘째, 나의 재산, 셋째, 다른 사람의 비밀. 이 3가지 모두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참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나 때는 말이야, 여자가 말이야, 혹은 남자라면 이 정도는 말이야, 뭐 이런 말. 정치에게도 마찬가지죠. 뭐 부자 감세, 서민 복지가 완벽하게 실현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경의 장벽을 높이 세워도 장단점이 있겠죠. 부자들에게 투자 확대, 뭐 자금 조달 용이하게 해주어서 현장 실물 경제 돈이 돌게 만들어서 소비 경제 늘리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서민 복지, 주거 환경 안정을 위해서 정책을 펼 수도 있고 공화당이 잘한 일도 있고 민주당이 잘한 일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나는 공화당을 지지한다. 트럼프는 사리사욕에 눈먼 쇼쟁이 허풍쟁이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사람이야. 뭐 이렇게만은 말할 수 없겠죠. 말을 해도 되겠죠. 뭐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공공장소나 다른 행위들에게 본인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원치 않는 이야기를 자꾸 할 필요는 없겠죠. 내 주장을 시시때때로 이렇게 펼친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되니까요.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부모가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냐에 따라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죽을 때까지 그 정당의 색깔이 변하지 않을 확률이 또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요. 경상도 지역에 태어나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전라도 지역에 태어나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또 그렇지 않은 여기서 태어났는데 너는 여기를 지지해? 뭐 이러면 돌연변이 사이코 배신자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의 기준이 될까요? 과연 누군가를 설득할 만한 충분한 이론적 근거가 될까요? 내가 믿는 종교는 또 종교 얘기로 넘어가면요. 내가 믿는 종교는 말 그대로 종교죠. 맹목적인 믿음, 사랑, 헌신, 그것에는 종교가 필요합니다. 내가 믿는 종교가 숭고하듯이 다른 사람들이 믿는 종교 역시 숭고합니다. 내가 의지하지 않는 신을 다른 사람이 믿는다고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저주를 퍼붓는다는 것은 그것은
그럴 필요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철학은 나의 철학이고 나의 종교는 나의 종교죠. 그걸 존중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철학과 다른 사람의 종교도 존중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의 재산과 다른 이의 비밀을 절대로 나이 들수록 말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내 인생의 명제 1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똥 철학, 그 다음에 나의 재산, 그 다음에 다른 이의 비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 나누어 봤고요. 1부에서. 내 인생의 명작 2부에서는요. 나이 들수록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해야 할 행동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말이 있죠. 나이 먹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근데 우리 어떤가요? 반대로 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지갑은 아주 꼭꼭 숨겨놓고 입만 활짝 열고 있지는 않나요? 반드시 나이 들어가면서 해야 할 행동, 그 첫 번째는 바로 말보다는 행동입니다. 잔소리하고 지적하고 본인 이야기 반복하고 그러는 것보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바로 행동이죠.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아무리 잔소리 많이 하고 학원을 몇 개를 보내더라도 집에 오면 엄마는 TV 보고 종일 전화 통화하고 누워서 잠만 자고 그러면 아이에게 어떤 효과일까요? 공부하라고 하는 것보다 집에서 엄마가, 아빠가, 형이 책을 본다던가, 글을 쓴다던가, 오디오북을 듣는다던가, 뭔가 생산적이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이제 부모나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보고 느끼고 전달되는 그런 게 있겠죠. 아이들은 본인의 삶을 조금 더 주체적으로 살게 될 겁니다. 또 말하지 않아도 보고 배우는 게 있으니까요. 그게 가풍이라고도 하겠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직급이 높아지고 경험이 쌓이고 어느 조직이든 리더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매일 책상에 앉아 실무진을 타박하고 복가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직접 같이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소속감과 팀워크가 살아날 겁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회식할 때 빨리 식사하시고 자리를 일어나서 카드만 주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더 아름다운 거 그냥 카드만 주고 자네들끼리 먹고 오게. 아주 그런데 쉽지 않죠. 배고프니까요. 그냥 카드만 준다는 건 좀 그렇고 빨리 먹고 빨리 일어나야죠. 그리고 회식하고 일하면 음식 식사하면서 일 얘기하면 밥맛 떨어지죠. 말보다 행동은 단지 직장뿐만이 아니라 연인 사이, 친구 사이, 가족 사이에서도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내가 자기야 평생 사랑할게 100번, 1000번 말을 하는 것보다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본인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결혼하면 잘 살자. 우리 아이를 둘씩 낳아서 살자. 우리 어디에서 집을 사서 근데 프로포즈를 안 해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혀주지 않을게 이런 것보다 반지 하나 굵은 반지 하나 탁 사서 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아직 장가를 못 가다 보니까 상상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모든 걸 경험할 수는 없으니까요. 친구 사이에서도 야 너는 진짜 내 진정한 친구다 이렇게 술 먹고 전화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 함께 해주고 또 정말 기쁠 때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매일 자주는 못 만나겠지만 정말 이 사람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멀리서라도 달려와 주고 또 응원하고 용기 주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화로 나 미안하다 그때 바빠서 못 갔어 말로 하는 것과 행동으로 하는 것은 나이를 먹으면 절대로 가벼우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로 인사치레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반드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좋은 책, 좋은 음악을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요. 정말로 좋은 책과 정말 고심 끝에 선곡한 좋은 음악들을 전달해주는 그런 책방지기가 되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해야 할 행동 세 가지 중 두 번째, 바로 균형 잡힌 삶입니다. 뭔가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말이죠. 우린 나이를 먹어가면서 예전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현명함과 지혜로움을 장착하게 되죠.
같은 실수 웬만해서는 반복하지 않게 되고요. 자기에게 잘 맞는 것, 적합한 것을 찾게 됩니다. 우리 삶도 안정적이 되고 또 일도 큰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안정을 찾고 본인에게 꼭 맞는 것만 고수하다 보니까 변화하지 못합니다. 된장찌개는 먹지만 청국장은 안 먹고 육개장은 먹지만 추어탕은 안 먹습니다. 경상도 사람은 만나는데 전라도 사람은 안 만나요. 나는 전화기가 그냥 전화통화랑 문자밖에 안 해. 뭐 굳이 다른 걸 할 필요가 있나? TV는 한국 TV만 보는데 아우 난 드라마만 봐. 연속곡이 최고요. 여행은 추운 데는 싫어. 따뜻한 데 가고 그냥 가만히 바다 보면서 누워만 있고 싶어. 책은 눈 아파. 영화만 볼 거요. 음악은 심수봉이 짱이제. 참 연기 못하죠? 이런 삶, 네, 물론 이제 오래 반복돼 와서 익숙하고 또 편하고 친숙하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 반복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균형 잡힌 삶이란 차가움과 따뜻함이 공존하고 내가 매일 먹는 좋아하는 된장찌개랑 김치볶음밥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음식, 다른 방식의 요리도 먹어보는 겁니다. 설령 맛이 없으면 그거 이제 앞으로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먹어봤고 무슨 맛인지 몰라서 아예 시도도 안 한다는 건 별로 재미없잖아요. 길도 안 가본 길도 한번 가보고요. 또 가본 길도 가보고요. 우리가 겪는 이 사계절 말고 다른 계절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만나본 다른 유형의 사람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보지 않았던 장르의 그런 영화, 음악, 드라마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사는 분들은 나이 먹어서도 어떤 그 밸런스, 인생의 중요한 밸런스를 잘 잡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고 또 다른 문화, 다른 인종, 다른 지역 사람들과도 대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반복된 일상에서 벗어나서 이 넓은 세계에 수많은 아름다움을 다 겪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주변에서라도 아름다움을 찾고 다양성을 엿보려는 마음은 우리 평생 이렇게 밸런스를 찾는 사람들, 맞춰서 살아가는 분들은 평생 젊은이로 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나이 들수록 반드시 해야 되는 세 가지 중 마지막 세 번째는요. good listener, 바로 경청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 얘기하기를 좋아하죠.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담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또 실패한 사람들은 자기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얘기하기를 원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왜 그 사람을 싫어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길 원합니다. 내 얘기를 할 땐 재미있고 없고 뭐 시간이 얼마 걸리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 일을 위대하게 헤쳐나갔는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다르죠. 말을 이렇게 길게 해. 뭐 자기 자랑만 하고 있어. 재미없어. 지루한데? 말이 두서가 없어. 막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잃어버려서 6시간 동안 걸었다는 얘기를 막 해요. 그런데 그 얘기보다 내가 오늘 걸었던 30분 공원 산책 얘기하는 게 더 즐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죠. 그런 줄 알면서도 자기 얘기하기 바쁩니다. 또 자기 얘기를 온 마음 다해서 정성스럽게 들어주는 사람 만나기가 쉽나요? 그런데 심지어 나이 들어가면서 더더욱 그런 사람을 더 이상 못 만나요. 그리고 내가 점점 말이 많아지고 있어요.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야 되는데 입은 엄청나게 크게 벌리고 지갑은 실종됩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가까운 친구라는 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 나의 일상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일 텐데 그래도 아무리 가까운 가족도 친구도 매일 만나서 내 얘기만 하면 그건 진짜 배려가 아니죠. good listener, 경청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상대방을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준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모든 정치인의 기본 자세죠. 모든 기업 발전의 모태가 됩니다. 소비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기업은 실패하지 않는 기업이 될 겁니다. 정치인이 지역구 주민들의 말을 항상 경청한다면 재선은 보장될 것입니다. 집안의 가장이 아내와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면 그 가정에는 불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 생각이 옳다고 믿어도 다른 이의 생각을 경청하지 않고 내 신념을 굽히지 않고 밀어붙이려고만 한다면 어떨까요? 이 세상은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죠. 세상은 맞다, 틀리다, 단지 그런 문제가 아니죠.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고 옳을 수도 또 그를 수도 있죠. 이런 문제에서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서 반드시 해야 할 행동 세 번째, 마지막 명사는 바로 경청이었습니다. 오늘 내 인생 명작 주제는 나이 들수록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세 가지, 또 반드시 해야 할 행동 세 가지, 송년 특집으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2022년이 저물고 새로운 희망이 함께하는 2023년이 열렸습니다.